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의 주된 명분이 될 정도로 사실상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신장 위구르 문제, 이걸 놓고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중국에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총책임자인 천취안궈 공산당 위원회 서기를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천취안궈 신장 당위원회 서기가 서기직과 당위원직을 더 이상 맡지 않고 그 후임자로 마싱루이 광둥성 성장이 임명됐다라고 전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장, 그러니까 티베트 자치구 당 서기를 거쳐서 2016년부터는 신장 위구르를 맡아가지고 두 지역을 강압 통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천취안궈. 그는 그의 임기 때에 서방 세계가 강제 수용소라고 비판하는 신장에 직업 캠프를 도입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서방 세계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인권 탄압을 이유로 해서 신장 위구르 고위 인사들과 함께 제재 명단에 올렸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천취안궈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이 소수민족 자치구 수장을 잇따라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 주석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왔고요. 이에 따라서 2017년 제19차 당대회 때 당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여기서 총 25명인데요. 핵심 당원들이죠. 이 정치국 위원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가 이번에 사실상 교체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신임 마싱루이 신장당 서기는 국제우주항공과학원 원사, 그러니까 최고 과학자를 원사라 그러는데 이 원사라는 타이틀이 말해주듯이 이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기술 관료입니다. 이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차관급이죠. 이걸 거쳐서 2017년부터 광둥성장으로 이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광둥성을 관리한 그의 경험이 경제발전이 낙후된 신장 위구르에 적용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신장 위구르의 수장을 교체했다는 점입니다. 이 배경을 분석하려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어떤 제재 조치를 내렸는지부터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미국은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반발하면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강행한 데다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라고 그러는데 이 산업안보국이 16일 성명을 통해서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서 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해서 말레이시아와 터키 같은 모두 37개 기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더 높였죠. 지나 러몬드 이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 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를 했죠. 여기에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정부 제재 외에도 하원에 이어서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의 제재 내용이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뼈아플 정도로 강도가 높습니다.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 추정. 이 일응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반박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일응 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강력한 규제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예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다 수입이 금지됩니다. 자, 이렇게 상원을 통과한 유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당장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이 법이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6개월 뒤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 법이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제재들이 특정 기관이라든지 개인을 대상으로 해왔었는데 이번 제재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아예 수입조차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방식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 PIIE라고 그러는데 이 PIIE는 지난 23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이 미국에 수입되는 어떤 신장 제품도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명백하고 납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신장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감시와 확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PIIE는 이어서 이 법은 중국의 조직적인 위구르족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움직임이라고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세계의 면화 그리고 태양광 시장의 파문이 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바로 세계 생산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폴리실리콘을 만들 정도로 막강한 질벽을 가진 태양광 시장입니다. 신장 지역이 이렇게 엄청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의 풍부한 석탄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폴리실리콘이 1000도 이상의 열을 가한 전기로에 원료인 규소를 넣고 99.9% 이상의 실리콘으로 정련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이 전체 생산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값싼 전기료에다가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을 이용해서 값싼 노동력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세계에서 5대 폴리실리콘 공장 중 4개가 이 신장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 말고도 중국산 의류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이 법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미 신장 면화 및 관련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만은 이 법은 단순한 이 수입 규제 차원을 넘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수입 규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류 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장 강제노동 금지법이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아주 부분적으로 미세하게 활용한 제품까지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법은 단순하게 미국으로의 수입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미국과 무역을 하는 전 세계 기업들 역시 자사 공급망에서 신장 지역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완전히 능동적으로 배제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칫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법은 미국이 그간 추진해왔던 신장 보이콧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이 법으로 인해서 중국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각 산업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상 실제 적용 과정에서 신장에 생산된 모든 원료부터 조그마한 부품까지 다 배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수입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관련법 제정 동향을 다룬 기사에서 새 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의 신장 면화와 토마토에 관한 앞선 미국의 수입 금지령이 태양광 패널에서 앞으로는 장난감, 티셔츠 이르기까지 이 지역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장 요구를 이유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가 촘촘해지고 있고 또 더불어 두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미국의 중국을 향한 전방위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은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에 서명을 하니까 중국의 반발은 극에 달했죠. 지난 24일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그러죠. 이 전인대 외사위원회가 성명을 통해서 이 근거 없이 이른바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날조하고 인권을 기치로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 그러면서 전인대는 이에 대해서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일방 통행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은 신장의 노동 취업 보장 정책과 그 실천은 중국 헌법과 법률, 국제노동과 인권 표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강제노동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장 관련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니 어느 나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성명은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정협이라고 그러죠. 이 정협 외사위원회 그리고 신장유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 상무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외교부의 성명이 아니라 중국의 핵심 기관들이 대응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미국의 제재가 뼈아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외교부와 상무부도 성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더 비중 있는 기관들의 성명 때문에 묻혀버린 겁니다. 이런 중국의 대응은 사실상 미국의 다방면의 전방위적 압박에 뚜렷하게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대응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반면에 미국의 제재는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뿐 아니라 중국의 이미지와 위상에도 심각한 충격파를 던져준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번 신장 위구르 지역 수장인 천치왕거 당 비서의 교체는 이런 와중에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중국 당국이 왜 천치왕거를 교체했냐 하는 겁니다. 25일 관영신화통신은 천치왕거가 더 이상 서기직을 맡지 않으며 조만간 새 보직을 맡을 것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중국 내에서는 천치왕거가 내년 하반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최고위직인 상무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치왕거의 상무위원 발탁은 중국이 그동안 신장 위구르족 관련 조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재 조치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항전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 담겨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단 내년 10월까지 시간을 벌어두긴 했습니다만은 이 천치왕거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천치왕거의 급작스러운 사임은 오히려 중국 정부 당국이 미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치왕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중국을 향한 공세가 중국 정부 당국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니까 일단 한숨 돌리기 위해서 신장 위구르의 책임자를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 부분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서방 세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사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었다 그러면 천치왕거를 내년 당대회까지 그대로 보직을 맡긴 다음에 상무위원회에 발탁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무려 1년여를 앞두고 갑자기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이 거센 소나기를 일단 피해보자 이런 속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그런 계략이 서방 세계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가
책임자 한 명 교체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천치안고의 교체로 미국의 거센 폭풍으로 일단 잠재워 보려고 하는 시진핑의 꼼수는 그래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